2022년 8월 26일 금요일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버디에서 나온 최신 소식을 뭔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문버디 텔레그램 꼭 가입하십시오. 꼭 가입하세요. 이것이 가장 최근 소식이네요. 투데이 한 뉴스 볼까요? 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음, 8월 20일? 26일인데 왜 20일이지? 이것이 최신 소식이 아닌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최신 소식은 맞는데? 오후 8시 8분에 들어온 거.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소식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이지리아의 CBDC 이 나이라 10월 이후에 $10,000,000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각국이 CBDC를 도입하는 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자국 화폐를 이제 더 이상 종이돈으로 사용을 안 하고 전자화폐로 사용한다는 소리죠. CBDC란 말은 센트럴 뱅크, 그 다음에 디지털 캐시거든요. 이게 중앙은행의 디지털 캐시.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CBDC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원화를 말합니다. 이 CBDC를 중강의 중입니다. 강의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CBDC가 나이지리아에서 발행된다는 건 굉장히 희소식이죠. 참 근데요. 그렇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CBDC가 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중국, 나이지리아 이렇게 후진국에서 많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화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우크라이나도 CBDC를 도입한다 그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전쟁 때 비트코인을 구호금으로 받는다고 하는 소식들은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나오네. 우크라이나 최대의 기술 소매업체 두 곳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 암호화폐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결국엔 비트코인이죠. 뭐라고 해도 결국엔 비트코인으로 가게 돼 있죠. 유나이티드 텍사스 최고 경영자가 은행에 달러를 지원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제안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텍사스 은행의 최고 경영자까지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신경 안 쓴다고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도 하고 공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이건 예전 같으면 1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가 안 되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제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뭔 뉴스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뉴스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암호화폐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아닙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여기는 바이낸스 오늘의 한 뉴스. 여기 25일 거 있구나. 더 머지가 가깝고 올해는 이더리움 가격의 약세입니다. 이게 뭐지?
더 멀지. 베이징이 메타버스 2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버스 엄청 활발하죠. 여러분들 메타서울 아세요? 메타서울?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비싸요. 와, 나 깜짝 놀랐어. 뭐 메타서울 가서 한번 땅 한 개 한번 사보려고 분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300만 원, 400만 원? 뭐 그렇게 거래가 되더라고. 이야, 메타버스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습니다. 26일에는 바이낸스 포스가 업그레이드 전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다. 업그레이드 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더리움 2.0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포우 방식에서 채굴 방식에서 포스 방식,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꾼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엑스박스 사장이 메타버스는 열심히 하겠지만 플레이 투 원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 메타버스는 열심히 만들겠지만 게임에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플레이 투 원 없이 그게 되나? 모르겠네요. 에미넴과 스눕독 아시죠? 스눕독 우리 사업 크라우드원 사업 설명하면서 많이 봤죠? 이 사람이 그 포트나이트에서 3일 동안 공헌을 해갖고 2천억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유인은 시상식에서 지루해진 유인은 트랙을 공연합니다. 지루해진 유인은 트랙? 아, 지루한 원숭이 아시죠? NFT 그 이상하게 생긴 원숭이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NFT 뉴스인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이 이 텔레그램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에 팝업으로 깔아 놓으시고 일단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신 문버디 소식은 여기서 접고 문버디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한 강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와, 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그리고 재밌어요. 공부하는 제가 재밌더라고. 암호화폐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만 돈이 좀 모이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웃라인을 여기에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선호도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일반적인 투자 전략, 투자 목표 설정. 일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투자 전략은 미리 자신과 맺는 일련의 합의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은 계획적으로 이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이익을 얻을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고려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망고의 진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은 많이 돌아오게 돼 있죠.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응?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에요. 비트코인이요? 안전합니다. 대신에 큰 대박을 터뜨리기는 조금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감수하고 싶은지 자기 자신만 알죠. 만약에 20대 초반 어린 사람이라면은 조금 모험을 해봐도 되잖아요. 전문가 특권 아닙니까? 모험 한번 해봐도 되는데 좀 나이가 자신 분들이 그 은퇴 자금을 갖다가 그 암호화폐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120세 시대인데 앞으로 좀 춥게 노년을 날 수 있으니까 잘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모으는 것. 포트폴리오 일부를 암호화폐로. 이건 비단 이 포트폴리오 일부를 암호화폐로 할당하는 게 비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 단위에서도 채권, 주식, 부동산, 선물 이런 것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국가들도 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에 여러분 참석을 하셔서 위험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보는 것도 뭐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나한테 뭐 수천만 원 있다, 1억 있다고 예상을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해서 100만 원 있으면 그곳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사랑하는 파트너님이 그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돈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긴 문장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성장 시대에 저축을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같이 그래도 고금리 시대에는 저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다 돈 넣는 것보다 땅에다가 파묻어 놓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돈을 벌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업자님들의 마인드는 거의 대부분은 그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암호화폐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뭔 말이냐?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응? 충분히 여유 있게 가능하면은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1년 아니 2년 정도는 안 써도 되는 돈을 투자 운용했을 때 그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혹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서 암호화폐가 다운이 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 달 후에 쓸 돈을 암호화폐에 집어넣으면은 물론 대박이 난다면 그것까지 좋은 일이 없겠지만 잘 그러는 경우가 뭐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면 잘 안 되는 케이스니까 1, 2년 정도 안 써도 되는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 2년 안 써도 되는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어렵다.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게 뭐 막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대부분은 막 올라가고 있는 고점에서 저 주식의 격언이잖아요. 주식 투자의 격언.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그래서 대부분 암호화폐를 하는 개미들, 주식을 하는 개미들은 어깨에서 사가지고 무릎에서 많이 팔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팝니다. 무릎에서. 계속 이제 다시 어깨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은 자, 가장 일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바이 앤 홀드. 이건 뭐예요? 사놓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 사지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달러 비용 평균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DCA. 이건 정기적으로 자산의 일정 금액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축할 돈 있잖아요. 저축할 돈. 월급을 받아서 저축할 돈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포트폴리오를 하죠. 일부는 뭐
저축을 하고 일부는 뭐 정기 적금에 들고 일부는 뭐 주택투자금에 넣고 거기에서 일부를 띄어서 달마다 사는 겁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날짜를 정해놓고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비트코인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이따 같이 보시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멘텀 전략, 이건 추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이 모멘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것이 지금 가장 핫하냐? 핫한 코인을 따라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거니까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시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바벨 전략, 공격적으로 그 암호화폐 할당하는 것, 투자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얼마를 써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 것인가? 내가 투자할 금액, 회수할 중기 목표, 장기 목표 그걸 딱 정해놓고 하시면은 암호화폐는 그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일확천금 노리고 뭐 1000배, 10,000배 요것만 노리지 않으면은 거의 뭐 몇십 배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장기간 하셔야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그러죠? 투자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투자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취약하게 된다. 무릎에서 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장기 투자와 달러 비용 평균화, DC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달러 비용 평균화, 여러분들 달러 비용 평균화, DCA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용하면은 정기적금 한 달에 10만 원 통장에다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암호화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로는 이렇게 한다. 암호화 전문 용어, 홀딩, 장기간 투자를 유지.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장기간 투자의 유지가 뭐냐면은 리플 갖고 빌딩 사시는 분들 있죠.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2년 3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스테이킹 세트. 요것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량씩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는 거죠. 사토시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사토시. 뭐 요즘 사토시 코인이 굉장히 유행이더만, 공짜 코인.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느 우물에서 샘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주변 분들이 공짜 토큰 많이 홍보하실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토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바 코인도 있고, 또 파이 코인도 있고, 그죠? 꽤 유명한 코인들이에요. 공짜로 채굴할 수 있고, 이거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뭐 잠깐 1초, 2초, 10초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공짜 코인들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채굴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토시가 뭐냐? 사토시가 0.0000001 BTC를 사토시라고 합니다. 이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최소의 구매 단위입니다. 판매 단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 BTC가 소수점 8자리까지 구성이 된 이후로 모든 암호화폐들은 소수점 8자리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소수점 8자리 단위로 모든 말트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가능합니다. 이 사토시라는 개념 최소 단위다 비트코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호들링, 뭐 hold on for dear life, 당신의 좋은 생애를 위해서 잡아두십시오. 이 말일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홀딩, 호들링인가? 홀딩인데
호들링이구나. 호들링. 홀딩이 아니라 호들링. 호들링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호들링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해요. 제가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들이나 사업 친구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8천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3천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3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2년, 3년. 그러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전략, 요 전략이요. 어떤 전략? 호들링 전략. 호들링 전략은 뭐 2, 3년 안에 만약에 2011년 3월 1일 날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은 올해 딱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얼마가 됐냐? 안 세워진다. 인플레이션을 전적이 안 세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38,000배가 올랐습니다. 38,000배. 11년 만에 1,000달러가 38,000배가 올랐어요. 놀라운 일이죠. 11년 동안 지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 가격의 추이입니다. 곡선 아시죠? 여기가 8천만 원일 때 여기가 6천만 원, 6천만 원까지 갔었죠. 6천만 원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다시 1,몇백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3천만 원 선에 와 있죠.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추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우상향 곡선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더 많은 자본과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많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도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진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 더 많은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 전 세계 대기업과 기관 투자자, 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이제 아주 안 위험해진, 덜 위험해진 코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패닉 때문에 영끌해 갖고 아파트 사듣기 이 한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쟁 나지, 뭐 인플레이션 가속화되지, 물가는 올라가지, 돈은 안 되지. 그러니까 패닉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버티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도 있긴 하지만 보세요. 암호화폐 떨어지는 것이 주식 떨어지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지는가. 주식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지금 방어를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 비용 평균화 이겁니다. 소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한다.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한다. 요건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제분들 줄 용돈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요거를 해주십시오. 요거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달마다 5만 원씩, 달마다 10만 원씩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것만큼 변동성이 없는 투자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2013년부터 22년까지 매월 100달러를 구매를 했더니 총 투자액이 1,900달러인데 또 계산이 안 된다. 103배? 103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도 10달러. 가격이 없을 때도 10달러.
그죠? 비트코인 개수는 뭐 가격이 높을 때는 100달러 해봤자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9년 만에. 이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죠. 그래. 알고 있었죠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먹고 죽을라고 돈이 없으니까 사실 못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몰라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눈앞에 있는 그 떡, 눈앞에 보이는 고기 그것이 더 커 보이거든. 이것은 이제 아주 수익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략을 세우면 처음 보이는 것보다 투자가 훨씬 덜 힘들게 될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세요. 전략을 세우세요. 강한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건전한 위험성 영향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고쳐가세요. 포트폴리오를 고쳐가세요. 한 군데다 다 투자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분석을 수행하십시오. 공부하라 이 말이죠. 필수 암호화 투자 팁 파괴를 해야 일반적인 실수. 투자 팁.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시가총액의 중요성, 또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방법, 또 한 번에 몇 개나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00개의 암호화폐가 빠르게 발전하는 사업으로 인해 투자시 포트폴리오, 다양한 암호화 클래스. 자, 항상 암호화폐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훌륭한 가치 조정석이자 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보기 시작했다. 금이 뭐예요? 금은요 가치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달러가 1973년에 미국 법정화폐로 등장하기 이전에 달러 가치도 금의 가치에 의해서 바뀌었죠. 그때는 달러 가치의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금 본위제가 이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의 위치를 비트코인이 지금 잡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의 기본이 비트코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60에서 8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 60에서 80%요. 근데 요새 일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가장 큰 부분을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에 할당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이제 자기 몫이죠. 조기 몫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두 번째로 가기로 합니다. 자, 크립토 포트폴리오의 예. 자, 70%는 이더리움을 사고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 70만 원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20만 원은 이더리움을 삽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라지 내지는 미들캡 그러니까 거대 코인, 중간 코인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 100억 달러 이상의 토큰을 구매를 합니다. 스몰캡 그리고 마이크로캡 이건 위험보다는 아주 큰 신생 코인들이거든요. 마이크로캡은 요것에는 네가 100만 원 투자하면 만 원만 투자해야 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시작이 많이 시작되고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암호화 자산이 되었다. 100배, 1000배를 수행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적어도 비트코인은. 그렇죠? 그래도 뭐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라는 암호화폐 전문가는 뭐 유명한 기업인인가 봐요. 이 양반이. 2026년까지 50만 달러에 이른다 그랬어요. 50만 달러는 얼마예요? 6억 5천만 원. 그죠? 1300억 기준으로 하면은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그리고 어떤 사람? 요 사람. 그 다음에 뭐 삭스 헤지펀드 매니저인 라울폴이라는 사람은
2020년에서 5년 이내에 2025년까지 100만 달러, 얼마? 13억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 이렇게 예측하는 거 보면은 그 아까 DCA, DAC, DCA, 응?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정도액을 무조건 사는 거. 그게 굉장히 돈이 될 것 같죠, 아마? 프로토콜 토큰.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도구입니다. 도구. 프로토콜은 약속이에요. 약속.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낱말의 정의가 제가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 이,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의 약속입니다. 프로그램 간에 하는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 토큰의 대표적인 토큰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이자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프로토콜 토큰입니다. 프로토콜 토큰 중에 가장 유명한 토큰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캐시우드 이 양반이 2022년 초에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10년 안에 20조 달러, 지금보다 50배예요. 지금보다 50배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보다 50배는 더 오를 것이라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 캐시우드는 뭐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상당히 전망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델릭 부탈린이 상당히 이익을 받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 다 팔았다고는 하는데 다 팔았겠습니까? 그죠? 갖고 있겠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이더리움에서는 수많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수많은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이더리움에 의해서 약속이 실행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 DF,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 지금 됐나요? 됐나?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나 완성이 됐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이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래요. 그럼 포가 뭐고 포스가 뭐냐?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 방식은 아주 옛날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것이 채굴 방식. 컴퓨터에다가 그래픽 카드 허벌나게 꽂아가지고 아주 복잡한 연산 문제를 무식하게 막 때려 맞춰가지고 채굴하는 방식. 채굴 방식을 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막대한 전기가 소모가 되죠. 무엇보다도. 막대한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보안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보안성이 뛰어나냐? 채굴을 하면 복잡한 수학 문제 연산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거래 방식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시키고 진실로 거래하는가 가짜로 거래하는가를 이 사람들이 너네들 진짜 거래 맞다? 아니면 가짜 거래다? 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 수학 문제 연산이거든. 이게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포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포스 방식으로 많이 넘어갔죠. 무엇보다도 전기 요금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가. 비트코인 3천만 원짜리 하나 채굴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3,500, 4천 가까이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안 돼. 포 방식이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포 방식으로 아마 채굴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행된 혹은 채굴된 이더리움을 지갑에 예치하고 있으면은 그 예치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 방식. 그렇죠? 그러면은 코인은 쏠림 현상이 생긴다 그러는데 왜 쏠림 현상이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포스 방식은 뭐냐? 투표로 뽑은 대표자에게 증명을 위임하는 거죠. 대표자 수익 배분 방식이고 근데 이것이 트론, 이오스, 루나 리스크 핫한 코인들이죠. 트론도 그렇고 이오스도 그렇고
루나 안 돼요. 네트워크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죠. 루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그 코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저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성이 뛰어난 건데 그것이 일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몰려 있을 경우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수년 동안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리저리를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택도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반이나 밖에 안 됩니다. 이 경쟁은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며 한 사람 이상은 승자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나 약속. 이더리움은 여전히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 토큰이다. 프로토콜 토큰이 뭐 카르다노, 솔라나 엄청나게 뛰었죠. 뭐 아발란체, 그다음에 폴카닷, 알고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20%를 의미하며 지금 그 토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응? 하늘이 깨져도 비트코인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2.0 시대가 오고 이더리움이 일정 부분을 소각하고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송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니 응? 그 뭐야 리플이 제일 나을 것이다 그래갖고 리플만 드립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플론자들은 리플만 모읍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안 봐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뭐 1, 2, 3등이니까 어쨌든 거의 뭐 90% 사라져도 이 세계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을 포커스로 한 포트폴리오 예은 어떻게 되냐? 이더리움을 60%를 사고 비트코인을 20% 사고 라지나 미드캡을 요 마이크로캡 위험한 코인은 1%만 사라. 여기에서 대박이 나면은 물론 그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자, 라지캡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0% 있는데 60%잖아요. 라지캡에 있는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면은 라지캡이나 미들캡에 있는 코인들이 성장할 것이다. 동반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갖고 여기 비중이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앱이요. 앱. T앱에서 종종 토큰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응용 프로그램 전체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대다수 ICO는 이더리움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부는 프로젝트를 구매를 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 유용성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많은 애플리케이션 토큰이 금융 공간에서 찾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름이 포함이 된다. 아,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네요. 얘네들도 같이 성장했다는 거죠. 유니스왑, 뭐 아베, 컴파운드, 디센트럴랜드, 체인링크 등등이 지금 같이 성장을 했다. 여기 문버디에 나오는 토큰들 있잖아요. 문버디에 나오는 코인들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도 될 만한 코인들이에요. 투자해도 그렇게 왕창 손해볼 만한 코인들은 아니니까 좀 눈여겨 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오늘 암호화폐
투자 방법 끝나고 나서는 이제 디지털 파이낸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죠. 어디나 분산 투자를 잘해야지. 올인해 갖고 제가 피를 본 케이스라 웬만하면 올인하지 마십시오. 자, 스테이블 코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변동성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하냐? USDT 그 달러와 유로와 하고 똑같이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USD를 담보로 USD 통화 준비금을 유지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맞거든요. 테더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행한 USDT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지금은 뭐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 연방은행에, 자국 은행에 통화 준비금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루나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준비금을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금 대신에 테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루나하고 연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가 올라가고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가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했던 거예요. 응? 우리만 열광한 게 아니에요. 그 바이낸스도 이건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극찬을 한 코인이 루나 코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선물해서 다 떨어지는 걸로 걸어버리고 순식간에 떨어져버리죠. 왜? 통화 준비금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없잖아. 베이스가 전혀 없는 코인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 테라 USD는 저 루나하고 다릅니다. UST라고 하는 토큰입니다. 이것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 국가나 정부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잖아요. USDT는 그러잖아요. 거래소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은 누가 내 거래소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거든. 내 지갑으로 들어가서 보기에는 모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더라도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유동성이 없으니까. 난 투자는 싫은데 지금 내가 자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자산이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내가 보관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가정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와 거래자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일부를 유동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내 자산을 가지고 있겠다. 근데 뭐 갑자기 하락장에 오면은 그 다 빼가지고 USDT로 바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상승적인 데는 다시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을 버는 세상이니까 돈을 벌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또 다른 이점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대부분이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축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땅이 묶여 있어요. 유통되는 것보다 묶여 있는 것들이 많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보상이 거의 돼요. 그 코인원에서도 USDT 스테이블 해놓으면은,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아마 USDT는 그 스테이킹 해놓으면은 보상이 따를 거예요. 중앙집중식 거래소. 중앙집중식 거래소 지난 강의에서 들었죠? 지난 강의에서 들으셨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 거래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외국 거래소들이 다 중앙집중식 거래소입니다. 그걸 통해서 스테이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자가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총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암호화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발행량과 그 가격을 곱해가지고 이 코인의 총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시가총액이 큰 코인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가총액은 가장 큰 코인이 뭐겠어요? 비트코인. 2등은 이더리움, 3등은 리플. 그래요. 아까 봤죠? 라지캡하고 미들캡, 라지캡. 응? 라지캡. 큰 모자? 큰 모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라지캡은 BTC,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화폐를 말해요. 보통 13조 원 이상, 10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코인들을 무슨 캡? 내가 뭐라 그랬지? 라지캡, 라지캡이라고 합니다. 보실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총 시가총액이 8,600억 정도 됩니다. 8,600억. 이더리움은 3,950억 정도 되고요. 리플은 82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비트코인이 44.54%예요. 제가 처음에 암호화폐 공부를 할 때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44.54%, 50%가 무너졌긴 했어도 굳건하게 유지가 잘 되네요. 딱 반이죠.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반이 이더리움입니다. 22%. 그리고 뚝 떨어져서 리플은 8%.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BNB 코인이, 바이낸스 코인이 6.15%. 이 바이낸스 코인도 USDT가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구나. 이거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눈에 띄더라고요. 바이낸스 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낸스, 카다노, 폴카닷, 다치코인, 도지코인이 3.22%나 차지하네요. 워낙 개수가 많아서 그렇구나. 스텔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이 탑10 안에 올랐다는 게 좀 대단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진짜 대단한 일론 머스크야. 이런 걸 알아보시는데요. 이런 걸 보시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코인마켓캣, 코인게코, 코인파프리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노트북에 이거 하나는 깔아 놓으셔야 돼요. 코인마켓캡이 됐든지 코인게코가 됐든지 전 세계 암호화폐의 시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를 꼭 깔아 놓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캡, 중간이죠. 얘는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에 있는 중형 코인을 미들캡이라고 합니다. 미들캡. 미들캡은 테조스나 코스모스 같은 것. 여기 비체인이 이 비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제가 잘 모르는데 트론이 지금 72억 달러, 73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트론이 73억 달러 정도 되고 얘가 89억 달러 정도 되고 이게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미들코인들 요것들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오, 이오스, 모네로, 팬텀, 셀로, 테조스,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비체인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코스모스 이런 코인들 요것들은 가격 변동폭이 아무래도 거시기보다는 크겠죠. 이 트론같이 이제 거래 코인들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안 크겠지만 하여튼간에 문보드에 나오는 코인들은 눈여겨보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스몰캡은 1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코인들. 그러나 괜찮은 코인들, 그죠? 넴, 맥스, NEM, 넥스, 온톨로지 이거 많이 사두만 호라이즌, 시아 많이 있죠? 디지바이트, 나노, 리스크,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네요.
이것들이 이제 소규모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 정보들을 아까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같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계셔도 공부가 돼요. 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마이크로캡, 이건 이제 싼 것들이죠. 그러나 잘만 찾아내면은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캡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가총액이 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캡으로 시작하는 코인들이 ICO나 IDO를 거쳐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면은 큰 코인이 되는 겁니다. 예? 뭐 라지캡이나 미들캡이나 라지캡, 미들캡도 이렇게 ICO, IEO로 시작한 코인들이고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과 리플 아니에요. 이더리움과 리플이 ICO로 자본금을 모아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ICO, IEO가 뭐냐? ICO라고 하는 건 코인을 나눠주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스캠에 굉장히 취약하죠. 대한민국에서 코인 갖고 재산 거의 대부분 날려먹은 사람들은 거의 한 30-40%는 ICO 때문에 다 날려먹었을 거예요. 이 ICO 때문에 이제 돈이 다 날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IEO를 찾아가. IEO는 코인 사업자가 아니고 검증된 거래소가 ICO를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소가 허접한 거래소들이 ICO를 대행해가지고 1차 검증은 마쳤다고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IDO가 등장을 한 거예요.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IOC를 대행을 한다. ICO를 대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에어드랍 아시죠? 스테이킹 아시고요. ICO, IEO, IDO는 요새 나온 토큰들은 ICO, IEO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직상장하는 것 같아요.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ICO, IEO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만 안 들어오는지 어쩐지. 여러분들 혹시 좋은 코인에 대해서 좋은 정보 있으시면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소액주 투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어서 1% 이상을 할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몇 개나 투자를 할 것이냐? 최대 코인 수? 코인? 그럼 코인을 몇 개나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포트폴리오에 10개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사시라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한 7개 정도. 그죠? 그리고 아주 싼 코인, 대박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은 10,000원, 20,000원치, 10만원치만 사시고. 그렇게 하시란 소리입니다. 10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면은 이 추적이 어렵다는 거예요. 코인을 추적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작은 코인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10개만 하시라. 10개 이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문버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실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 실수를 피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번 시간에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서 100%를 다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서 1강으로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9월 2일 날 제 2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보안을 해제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사항들 크라우드원이 됐든지 아니면 플래닛 IX가 됐든지 암호화폐가 됐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는 질문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라고 합니다. 이상 공식적으로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열 사장님. 예, 제가 네. 발음이 좀 안 좋죠. 아직 뇌경색이 있어가지고요.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저기 대림센터는 언제쯤 한번 오실 겁니까? 대림센터요? 예? 대림센터에서 저 안 부르시던데? 아하하하. 부르셔야 하는 거죠. 우리 기 대표님이 대장이니까요. 예.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메란 선생님이 좋은 코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코인이 제일 좋은 코인이죠.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리플은 살짝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참 괜찮은 코인이고 무너지지 않을 코인일 것 같아요. 대박은 못 치겠지만 뭐 그냥 그 아까 DCA 방법으로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돈이 돼. 달달이 얼마씩 하는 그 DCA 투자 방법을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강 사장님. 네. 네. 대림의 차명인데요. 예. 그 안효화 그 교수 아시죠? 중국 예. 사람. 예.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비트코인이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면 예. 5억까지 간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더 이상 간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하여튼 5억까지는 간답니다. 그 사람은 그 허튼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제가 보기에는 허점들이 좀 있던데. 네. 자, 제가 그러면은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